자, 이번 시간부터 이제 수학2 내용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들의 목적은 함수의 극한, 함수의 연속, 그리고 미분법, 적분법이 있는데 미분법을 함수의 극한으로 정의합니다. 우리가 배우고 싶은 미분법을 함수의 극한으로 정의를 해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으면 그 상황을 분석해야 될 만한 상황들이 생기거든. 우리는 보통 일상생활의 문제, 예를 들어 코로나19가 발생했어. 그럼 그 코로나19와 관련된 여러 가지, 5가지 예를 들어 변수가 있으면 그 변수들 간의 관계식은 추측할 수가 있어요. 관계식을 추측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행동은 보통 식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래프를 그리는 일들을 하는데, 미분이라는 녀석이 그래프 그리는 도구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미분을 할 수 있으면 이제 앞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분을 올바르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 그래프의 개형에 대해서 올바르게 접근할 수 있다더라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그런 일단 큰 맥락을 가지고 계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적분이라는 건 원래 적분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 정적분이라는 녀석과 부정적분이 있는데, 정적분은 넓이를 계산하는 거야. 그리고 부정적분은 미분의 역연산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덧셈이 있으면 덧셈의 역연산은 뺄셈이잖아. 그것처럼 부정적분이라는 녀석은 그냥 미분의 역연산이야. 원래 이름도 이게 아니었어. 부정적분이 아니라 원시함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 원래 미분의 역연산이라 그래서 원시함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적분이라는 녀석이 미분의 역연산으로 구해질 수 있다는 걸 발견한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원시함수의 이름이 부정적분으로 바뀌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번 수투 단원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싶은 건 다항함수의 미분과 적분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미분의 정의를 함수의 극한으로 정해요. 그래서 우리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을 알아야 되고요. 우리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을 알아야 미분을 정의할 수 있고, 미분을 정의한 다음에 이제 미분을 계산할 수 있고, 미분의 계산은 생각보다 되게 단순합니다. 그냥 계산하고 해석하면 끝이야. 생각보다 할 게 그렇게 많지 않아. 근데 이제 적분 같은 경우에는 다항함수의 적분은 매우 단순합니다. 다항함수의 적분도 나중에 넓이를 이제 미분의 역연산으로 구할 수 있는데, 하나하나 해보면 생각보다 별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별건 아니지만 정말 많이 활용되고, 정말 대부분의 학문을 막날 정도로 정말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도가 있어서 많이 다루는 학문이긴 합니다. 어쨌든 우리들의 목표는 빠르게 수학2의 개념을 습득하는 것, 그리고 기본적인 문제들을 싹 다 풀 수 있는 것을 일단 목표로 두고요. 그게 가능한 상태에서는 한번 이제 기본적인 개념들이 다 가능해지면, 풀이가 가능해지면 이제 조금 더 심화된 중단원 학습하기라든지 대단원 문제들을 풀어볼 거고요. 그게 끝나면 이제 수능 특강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선생님이 생각한 커리큘럼은 첫 번째로는 일단 수학2를 빠르게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미적분을 빠르게 끝내고, 그 다음에 수능 특강으로 들어가는 건데, 어쨌든 교과서를 먼저 빠르게 끝내고, 수학2 교과서를 빠르게 끝내고, 미적분 교과서를 빠르게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들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선생님이 처음에 수능 특강으로 선생님이 지금 수업을 진행하려 했었는데, 보니까 수능 특강에서 처음 배우는 학생이 받아들이기에는 문제풀이에서의 스킬들도 있거든. 근데 그런 것까지 합쳐서 받아들이기에는 사실 조금 부담감이 없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교과서로 빠르게 진도를 다 나간 다음에, 함수의 극한은 이런 거구나, 연속은 이런 거구나, 미분적분이 이런 거구나, 내가 앞으로 배워야 될 미적분은 이런 거구나 라는 감이 잡히면, 그때 이제 수능 특강에 해당하는 문제들의 이제 스킬들에 집중을 해서 풀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처음부터 스킬을 선생님이 알려주면서 그런 문제풀이를 하게 되면 좀 집중해야 될 거에 집중을 못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리고 학습에 좀 부담을 느낄 것 같아서 최대한 빠르게 개념이 이런 거구나 라는 개념 학습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놓은 상태에서 문제에 집중할 수 있었으면 하기에 여러 번 반복하는 그런 학습법으로 수업을 진행하려 합니다. 자, 어쨌든 함수의 극한이라는 녀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변화를 알고 싶은 거야. 미분이라는 건 변화를 알고 싶은 거야. 어떤 그래프가 주어지지? 그럼 그 그래프에서 그
그 변수들의 변화를 알고 싶은 거야. 얘가 증가할지 감소하는지 혹은 오목하면서 증가할지 볼록하면서 증가할지 그런 것들을 알려줄 수 있어요. 나중에 미분이라는 걸 해서 그 녀석의 부호를 보면 얘가 증가할지 감소할지를 알 수가 있고 또는 두 번 미분해보면 얘가 오목할지 볼록할지 이런 것들을 그런 정보를 알려주는데 어쨌든 우리는 변화를 보고 싶은 거라고. 먼저 미분, 변화를 보고 싶어서 함수의 극한, 변화하는 그 함수의 값들의 초점을 맞춥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때까지 함수가 주어지면 어떤 것에 관점을 맞췄었냐면 하나의 x값에 대해서 하나의 함수값에 초점을 맞췄어요. 1이라는 하나의 이 값에서의 함수가 가질 수 있는 값에 초점을 맞췄었다고 이렇게. 1에서의 함수 값. 다시 말하면 x축의 어떤 고정된 하나의 숫자에 대해서 그 숫자에 해당하는 고정된 하나의 y값에 초점을 맞췄었다고. 움직이는 대상이 아니야. 그냥 숫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고정된 대상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우리가 다룰 대상은 변화하는 대상이거든. 함수가 증가한다, 감소한다. 함수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뭐 오목하다, 볼록하다. 이렇게 함수의 변화를 보고 싶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접근하는 것에 관점을 두려 해. 가까이 간다라는 개념을 도입할 거야. 자, x의 값이 어떤 수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자, 가까워진다. 자, 그럼 가까워지는 방향을 볼까? 자, 선생님이 이때까지는 함수 값에 초점을 맞췄다 그랬는데 이제부터는 변화에 초점을 맞출 거야. 자, x축 위에 어떤 x값이라는 녀석이 있어. 그런데 얘가 움직이는 녀석이 이제 고정되는 거 아니야. 얘가 계속 움직이는데 x축을 이렇게 막 움직이겠지? 이렇게 움직이는데 자기 멋대로 막 움직이는 그런 변화를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어떤 변화를 알고 싶은 거냐면 어떤 수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예를 들어 1에 가까워진다고 해보자. x값이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자 그럼 x값이 1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그 상황을 한번 볼게. x값이 x축의 위에서 막 돌아다니는 녀석인데 x값이 1에 한없이 가까워지는데 계속 움직이는 녀석인데 이렇게 1에 한없이 가까워진대. 그래서 표현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x값이 어떤 수, 이 어떤 수를 우리는 여기서 1이라고 해볼게. x값이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x값이 1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라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해요. x값이 한없이 1에 이렇게 가까워질 때 함수값이 가까워지는 값을 찾아보고 싶은 거야. x값이 1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x값이 이렇게 막 변함에 따라서 이렇게 한없이 1에 가까워지면 x값이 여기였으면 함수값은 이 점에서의 y좌표값이니까 여기였겠지. 그런데 x가 변하는 거잖아. 이렇게 변하면 이 점이 이렇게 변하잖아. 그치? x가 이렇게 변하면 점은 이렇게 변하고 x가 이렇게 변함에 따라 점이 이렇게 변하니까 y값은 이렇게 변할 거고 그치? x값이 이렇게 변하면 점이 이렇게 변하니까 또 y값도 이렇게 변하겠지. 이렇게 x값이 한없이 1에 가까워진대. x값이 한없이 1에 가까워지면 어느 순간부터는 1 근처에서만 보면 되겠지? 자, x값이 이렇게 한없이 1에 가까워졌을 때 그럼 점은 한없이 이렇게 가까워지겠지. 그치? 그럼 y값은 처음엔 이렇게 됐다가 한없이 이렇게 가까워진다라는 걸 알 수 있어. x값이 한없이 이렇게 가까워짐에 따라서 함수값이 한없이 가까워지는 값을 찾아보자. x값이 한없이 1에 가까워지면 점은 이렇게 가까워질 거고 그럼 y값은 이렇게 가까워진다라는 걸 x값이 한없이 1에 가까워짐에 따라 y값이 한없이 이렇게 가까워진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fx의 함수값이 한없이 2에 가까워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런 표현들에 이제부터 집중을 해볼 거야. 그래서 이렇게 x값이 어떤 값에 한없이 가까워짐에 따라 함수값이 가까워지는 이 값을 극한값이라고 우리가 부를 거야. 극한값. 함수의 극한값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x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짐에 따라 fx가 가까워지는 그 극한값을 2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같은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리미트 x가 한없이 1에 가까워짐에 따라 fx가 가까워지는 값. 그 값이 2가 되는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fx가 한없이 가까워지는 값이 2가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극한이야. 함수의 극한. 함수의 fx, x는 이꼴 1에서의 극한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x는 이꼴이 1에서 fx가 가까워지는 값이 2가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례대로. 그런데 중요한 게 있다, 얘들아. 뭐가 중요하냐면 x가 1에 가까워진다 그랬잖아. 그런데 중요한 건 x가 1이 아닌 값을 가지면서 x가 1에 가까워져야 돼. 뭔 소리냐면 여기에 생략되어 있는 표현은 뭐냐면 여기에 항상 생략되어 있는 표현은 뭐냐면
x가 1에 가까워진다는 이런 표현이 있으면 x가 항상 1이 아니라는 표현이 숨어 있는 거야. 얘가 암묵적으로 숨어 있다고 우리가 동의를 하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한다고. x의 값이 1이 아니면서 1에 한없이 가까워졌을 때 gx는 2에 한없이 가까워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x가 한없이 1에 가까워졌을 때 gx의 극한은 2가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함수를 하나하나 보면서 설명해 볼 건데 어쨌든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 x의 값이 a가 아니면서 이게 생략되어 있는 거야. 이 표현에는 x가 a가 아니라는 표현이 생략되어 있는 거야. 그냥 요것만 봐도 우리는 이걸 떠올릴 수 있어야 돼. 이 표현만 보지 그럼 x가 한없이 a로 가까워진다는 건 x가 a가 아니라는 조건을 함축하면서 이런 표현이 있다는 거야. x가 a가 아닌 값을 가지면서 한없이 a로 가까워졌을 때 fx 값이 일정한 값 L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fx 값이 일정한 값 L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그랬을 때 이 L을 함수 fx의 x는 equal a에서의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이 L을 함수 fx의 x는 equal a에서의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고 부른다더라. 얘가 극한값이라고 얘가 극한이라고 이렇게 부른다더라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거나 이건 생략한다 그랬지. 자, 요렇게 표현을 하거나 또는 같은 표현으로 요렇게 표현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리미트 x가 한없이 a가 아닌 값을 가지면서 a로 한없이 가까워졌을 때 fx가 가까워지는 값이 있고 그 값이 라지 l이라고 한다면 그 극한값을 라지 l이라고 표현하자더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라는 거 이게 정의라는 걸 알고 자 그러면 그래프에서 극한값을 어떻게 찾는지 우리한테 중요한 건 극한값을 그래프에서 찾는 것 그게 중요해요. 그래프를 보면서 극한값을 읽어낼 수 있는 거 그게 중요해요. 그게 모의고사에서 꾸준히 나옵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제 극한값을 계산하는 방법인데 극한값을 계산하는 방법의 기본은 일단 개념을 어느 정도 이해시키고 나중에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어쨌든 자, 첫 번째 여기 fx가 있습니다. 이건 fx야. 얘들아 이거는 fx야. fx가 x 플러스 1입니다. 자, 이건 gx야. 이건 gx가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이야. 그런데 뭐야? fx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이고 gx의 그래프는 거의 fx의 그래프와 거의 흡사하다. 그치? 이거 같은 그래프 아니야? 그런데 정확하게 다른 한 점이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 이건 별도의 정역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건 실수 전체가 정의역이라는 거거든. 실수 전체에서 정의되는 함수야. 그런데 별도의 정의역이 기록되지 않았어도 우리는 항상 압니다. 분모가 0이 안 돼야 된다는 사실을 압니다. 분모가 0이 순간에서는 정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다시 말하면 분모가 0이 아닌 x-1이 0이 아닌 x-1이 0이 아닌 곧 x가 1이 아닌 모든 실수에서 정의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다시 말하면 gx라는 함수는 x가 1이 아니었을 때만 정의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이 함수는 어떤 식을 항상 포함하고 있는 거냐면 x가 1이 아니라는 이 표현을 항상 포함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위에 거 인수분해할 수 있거든. x-1분의 x 플러스 1 x-1로 인수분해할 수 있지? 요렇게 x 플러스 1 x-1로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 있어. 그런데 얘들아 0은 약분을 할 수가 없어요. 분모 분자에 동시에 0이 있잖아. 이건 약분할 수가 없어. 뭔 소리지? 모르겠지. 일단은 그렇게 생각해요. 약분하려면 항상 0이 아니었을 때만 약분할 수 있는 거야. 우리 아예 분모의 0일 때 자체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분모의 0일 때 자체를 아예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걸 모르는 게 당연해요. 자, 분모가 0이 되면 0끼리 약분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이건 확실히 알아두세요. 분모가 0이야.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이니까 약분해서 이건 1이 될 거야 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이건 직관이야. 이건 받아들이셔야 돼요. 나중에 극한 가면 아 이래서 그렇구나 라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지만 0은 블랙홀 같은 존재야. 어떤 수를 곱하잖아? 그럼 0으로 만드는 존재야. 그런데 0은 블랙홀은 다 힘의 세기가 달라. 0이 2개짜리인 게 있고 0이 하나짜리인 거 있어. 이거 약분한다고 해서 이 결과가 0이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더 빠르지? 이 결과가 무한대라는 나중에 그 대상이 될 수도 있고 0이라는 녀석이 좀 신기한 녀석이야. 그래서 이 결과가 3이 될 수도 있어. 무슨 소리냐면 0분의 0꼴은 이거는 그 값을 0이다, 무한대다, 3이다 정할 수 없는 형태의 값이야. 부정형, 정할 수 없습니다. 부정형.
형태를 정할 수 없다 해서 부정형이야. 0분의 0꼴은 0은 함부로 약분하면 안 돼요. 그런데 0이 아닌 값은 약분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보자. 내가 이 식을 곧 보잖아? 그럼 항상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분모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생략되어 있어. 다시 말하면 x-1이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생략되어 있는 거라고. 이건 분명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얘는 0이 아니지. 0이 아니면 약분할 수 있습니다. 3분의 3 곱하기 7은 0이 아닌 숫자는 항상 약분할 수 있어서 그 값을 정리할 수 있잖아. 그치? 0이 아니니까 이건 약분할 수 있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중요한 건 요렇게만 표현할 거면 항상 어떤 표현을 써야 되냐면 요런 표현을 써야 돼요. 이렇게 써야 돼. 다시 말하면 gx를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 요렇게 표현하거나 또는 gx를 요렇게 표현해야 돼. x 플러스 1, 단 x는 1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 1에서는 정의되지 않는다. gx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이렇게 표현하는 건 논리적으로 정확히 동일한 표현이야. 그런데 만약에 내가 까먹고 이걸 표현 안 하지? 그럼 이건 완전히 다른 함수가 됩니다. 얘랑 얘는 같은 함수가 아니야. 왜냐면 얘는 1에서 정의가 안 된 함수고 얘는 1에서 정의가 되는 함수거든. 이렇게만 표현하면 얘는 1에서 정의가 되는 함수거든.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fx는 x 플러스 1로 표현돼서 직선이지, 요렇게. 그치? 실수 전체에서 정의되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그런데 gx라는 녀석을, 요 녀석을 보면, 얘 지금 gx잖아. gx를 보니까 얘를 최대한 간단히 할게. 간단히 할 건데, 인수분해되니까 똑같이 약분을 한 거야. 똑같이 약분하면 얘는 x 플러스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고. 궁극적으로는 똑같은 함수처럼 표현할 수 있대, 같은 함수가 아니라고. 단 x는 1이 아니다. 이 표현을 꼭 넣어줘야 된다고, 여기서는. 그래서 이 함수는 그릴 때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을 그리는 것처럼 하는데 x는 1에서 정의가 안 돼서 x는 1에서 뻥 뚫어주는 이런 함수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두 함수는 같은 듯 다른 함수지. 정의역이 달라서 다른 함수지. 어쨌든 극한을 정의할 때 자, x가 한없이 1에 가까워짐에 따라 x값이 이 x축 위에 있어. x는 x축 위를 막 돌아다니는 녀석인데 한없이 이렇게 1에 가까워짐에 따라 이렇게 가까워질 수도 있고 이렇게 가까워질 수도 있지. 어떻게 가까워지든지 간에 상관없이 fx가 가까워져야 극한이 있는 거야. 자, 어떻게 요렇게 가까워지는, 요렇게 가까워지는, 이렇게 점점점 왔다 갔다 하면서 가까워지든 상관없이 x가 이렇게 1에 가까워짐에 따라 fx가 한 값에 가까워져야 돼. x가 요렇게 가까워지면 요렇게 2로 가까워지지. x가 요렇게 가까워지면 요렇게 2로 가까워지지. x가 요렇게만 왔다 갔다 하면서 가까워지면 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2로 가까워져요. 어쨌든 fx가 한 값에 2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따라서 x가 한없이 1로 가까이 갔을 때 fx의 극한은 2가 된다라고 알 수 있고 또 다른 표현으로 해본다면 x가 한없이 1로 가까워졌을 때 fx의 극한은 2가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래에 있는 gx라는 함수를 한번 볼까? 자, 그럼 얘도 똑같아. x가 한없이 1로 가까워짐에 따라 gx가 가까워지는 값만 보면 되는 거야. gx가 가까워지는. 자, 중요한 건 x가 1에서 정의가 안 돼도 극한값은 존재합니다. 잠깐만. 어디까지 말했었지? 자, x가 잠깐만요. 잠깐 목이 아파가지고 어쨌든 자, x가 한없이 1이 아닌 값을 가지면서 1로 가까워졌어. 이것도 똑같은 거야. 알겠지? 이것도 x가 1이 아닌, 지금 x값이 1이 됐다가 막 이렇게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1은 안 되는 거야. 1은 뻥 뚫어놨어. 이렇게. x값이 가질 수 있는 값 중에 1은 뻥 뚫어놨어. 그런데 x가 한없이 이렇게 1로 가까워짐에 따라 gx가 뭐에 가까워지는지만 보면 되는 거야. 함수값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어. 1에서의 함수값은 분명 없어. g1이 정의가 안 됐다고. 그치? 그래도 극한은 존재한다고. 보자. x가 1이 아닌 값을 가지면서 한없이 이렇게 1에 가까워짐에 따라서 요렇게 가까워지면 요렇게 가까워지니까 gx는 2에 가까워지고 요렇게 가까워지면 요렇게 가까워지니까 gx가 또 2로 가까워지지. 1이 아닌 값을 가지면서 한없이 가까워지는 값이 있었을 때 얘를 극한이라고 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리미트 x가 한없이 2로 가까워짐에 따라서 gx의 극한이 이렇게 2로 가까워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극한값은 분명 존재하지. 그런데 함수값은 존재하지 않지? 그치? 함수값은 분명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뻥 뚫어져 있어. 그치? 함수값은 분명 존재하지 않은데 근데 극한값은 이렇게 가까워지는 값은 존재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어져 있다라는 걸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연속이다. 함수가 연속이다. 극한 배운 다음에 연속 배우거든. 연속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렇게 가까워지는 값이 존재하고 함수값이 존재해서 그 두 값이 같으면 연속이라고 정의를 해요. 어쨌든 이건 나중에 할 거니까 이건 지금 기억할 필요 없어요. 이건 다음 단원입니다.
잠깐 그냥 소개를 한 거야. 어쨌든 극한이라는 건 x가 1이 아닌 값을 가지면서 x가 여기 1이지 미안. 여기 2가 아니야 1 여기가 1이야. 그치 우리 지금 1 보고 있었지? 1이 아닌 값을 가지면서 한없이 1로 가까워졌을 때 gx의 극한이 2가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까워지는 값이 있었을 때 우리는 극한이라고 한다더라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극한을 구할 때는 그래프를 보고 극한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대수적으로, 수치적으로 극한 구할 수 있는데 그건 극한 구하는 건 생각보다 좀 쉬워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극한을 증명하는 행위는 여러분은 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말이 나와요. 받아들이라고 말이 나와요. 어쨌든 자 다음 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수함수의 극한을 한번 볼까? 자 상수함수의 극한 이렇게 일정한 값을 가지고 있어. 그럼 x가 한없이 a로 가까워짐에 따라 a가 아닌 값을 가지면서 a로 이렇게 한없이 가까워짐에 따라 함수값이 어떻게 되냐면 얘를 hx라고 할게. hx는 c가 되겠지. hx는 어디로 가까워지냐면 계속 c지? c. hx는 계속 c인 것도 그냥 c에 가까워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계속 c인 것도 c에 가까워진다. 그래서 이렇게 상수함수의 극한은 자기 자신. 리미트 x가 한없이 a로 가까워짐에 따라서 hx의 극한은 c가 된다. 근데 hx의 정체가 그냥 c였잖아. hx 자체가 그냥 c였잖아. 다시 말하면 이 상수함수의 극한은 x가 한없이 a로 감에 따라 상수함수의 극한은 자기 자신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냥 그 극한값을 계산해서 상수는 자기 자신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를 이용해서 극한을 구하는 걸 먼저 합니다. 요렇게. 자, 그래프를 이용해서 먼저 익숙해질 건 그래프를 이용해서 극한을 구하는 걸 먼저 합니다. x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짐에 따라 x가 0이 아닌 값을 가지면서 0에 한없이 x는 x축 위에 움직여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이 함수의 극한, 요 함수지? 이렇게 생겨먹은 함수의 극한은 어디로 가겠느냐? 0에 가까워지면 이렇게 가까워지니까 이렇게 가까워지니까 함수값은 이렇게 3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극한값은 3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또 다른 표현으로는 x가 한없이 0에 가까워짐에 따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이 3에 가까워진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극한을 또 쪼개거든. 극한을 쪼개는데 어쨌든 이건 극한을 이렇게 읽을 수 있으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 선생님 저 이 함수의 그래프 그리고 싶은데 이 함수의 그래프를 못 그리겠어요. 그럼 함수를 gx라고 이렇게 써보면 이 함수의 정체는 그런데 또 약분이 된다. 그치? 이거 보면 약분이 되지? 인수분해가 되잖아. 분자가 인수분해가 되지. x 플러스 1,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되지 않냐? 그치? 그럼 이 식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냐면 분모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생략되어 있는 거야. 분모가 0이 아니니까 약분할 수 있고 약분하면 이 함수는 이 함수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조건을 생략하고 표현하면 이 등호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분명 왼쪽 함수와 오른쪽 함수는 같지 않아. 그래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마이너스 2이 아니다. 이런 조건도 추가해줘야 돼. 어쨌든 gx라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x 플러스 2라는 직선으로 그리되 x는 마이너스 1만 뻥 뚫어주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그래프로 그려주면 된대. 이렇게 그렸어. 자, 그런 다음에 x가 한없이 마이너스 1로 가까워졌을 때 x가 한없이 마이너스 1이 아닌 값을 가지면서 마이너스 1로 가까워지면 fx는 요 값에 가까워지네. 1이라는 값에 가까워진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극한은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자, 요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서 구할 수 있는데 매번 선생님 그럼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아니. 매번 안 그리셔도 됩니다. 매번 그냥 계산하시면 됩니다. 계산하는 방법을 자 지금부터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말했는데 얘들아 자 방금 말했는데 자 극한값은 가장 쉽게 대입해서 숫자가 나오면 극한값을 그냥 그 대입한 숫자로 나온 숫자로 정하시면 됩니다. 극한값은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거야. 뭔 소리냐면 일단 대입을 해봐. 뭔 소리? 분명 선생님 x가 0이 아니라 그랬는데 x에다 0을 대입하면 x가 0인 게 돼버리는데 왜 그렇게 해요? 계산하는 직관적인 방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일단 받아들이고 계산을 합니다. 자,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생이 이렇게 합니다. 안 하는 사람은 심지어 대학교에 있는 모든 대학생들, 대학원생들, 박사들까지도 극한값의 계산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자, 극한값의 계산을 이렇게 계산하는 이 직관적으로 계산하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하는 사람 없어요. 아직까지 발견해낸 사람도 없고 다른 방법으로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는 있겠지. 얘를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이거 증명하는데 몇 분 걸리냐면 몇 분이 아니라 30분 걸려요. 30분. 이거 증명하는데 1시간 걸려요. 그런데 이거 극한값 계산하는데 10초도 안 걸려요.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이제부터 극한값은 그래프를 그리기 이전에 이렇게 계산합니다. 일단 대입해서 수치가 나오면 그게 극한값입니다. 뭔 소리냐면 대입 한번 해보자. 이거 대입해보자. 0 대입하면 3이네. 3이라는 수치가 나왔어. 그럼 이건 극한값입니다. 자, 대입 한번 해볼게.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볼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이 나오네. 분모에 0 나오면 수치 나온 거 아니지? 분자도 얼마 나오냐면 0 나와. 0분의 0꼴이 나와. 그런데 방금 전에 직관적으로 이 0분의 0꼴은 함부로 약분해서 1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 그랬어. 부정형이라 그랬어. 이렇게 부정형이 나오면 값이 나온 게 아니야. 이건 움직이는 대상이 나온 거야. 이건 움직이는 대상이야. 이건 값이 아니야. 움직이는 대상이라서 특별히 움직이는 대상으로 고려하는 건 딱 두 가지 있습니다. 0이라는 녀석과 0이 아니라 우리는 무한소라고 부르는데 사실 우리가 이 대입한 값은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아닌 거거든.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는 값을 대입한 거거든.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나오는 0이라는 건 0이 아니라 0에 가까워지는 상태야. 여기에서 왜냐면 분명 마이너스 1이 아니잖아. 그런데 마이너스 1을 선생님이 대입한 것처럼 보이는데 마이너스 1에 가까운 수를 대입해 본 거라고. 그럼 다시 말하면 얘는 0이 아니라 0에 가까운 수라고. 0에 가까워지는 상태야. 우리가 다루는 상태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0에 가까워지는 상태와 한없이 커지는 상태, 무한대라는 게 있는데 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부정형이라는 것도 또 설명을 하는데 잠깐만.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여기서는 0에 가까워지는 상태가 돼. 분명 나는 마이너스 1을 대입했지만 실제로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게 아니라 거의 한없이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는 숫자를 대입하니까 한없이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니까 이걸 계산하면 한없이 0에 가까워지는 상태가 된다고. 0에 가까워지는 상태를 우리가 무한소라고 부르거든. 사실 여기는 무한소가 되는 거야. 여기도 무한소가 되는 거야. 이렇게 부정형이었을 때는 형태를 바꿔줘야 합니다. 바꾸고 나서 대입하면 돼. 자, 바꿔줘 보면 어쨌든 x가 마이너스 1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건 어쨌든 마이너스 1이 아니라는 거거든. 마이너스 1이 아니면 리미트 x가 한없이 마이너스 1로 가까워졌을 때 x 플러스 1분의 여기도 x 플러스 1, x 플러스 2가 될 거라고. 그런데 x가 한없이 마이너스 1로 가까워진다는 건 마이너스 1이 아니면서 마이너스 1로 가까워진다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1이 아니라는 전제 조건을 항상 여기서 표현해줘. 그래서 따로 우리가 표현할 필요는 없어. 마이너스 1이 아니라는 전제 조건을 항상 얘가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얘를 또 추가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없어. 우리가 해석할 때만 마이너스 2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이거 0이 아닌 값이면서 같은 값이니까 약분되겠지. 그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x가 마이너스 x 플러스 2. 여기에서는 추가적으로 x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는 표현을 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치? 여기까지 왔지. 그런 다음에 대입. 부정형은 형태를 변형해서 대입. 0분의 0꼴이라는 부정형은 형태를 변형해서 대입. 무한소분의 무한소라는 건 형태를 변형해서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이지. 그래서 그 극한이 이렇게 1로 등장하게 됩니다. 극한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대입해서 그 수치가 나오면 그냥 그게 극한값이 되고 대입해서 그 수치가 마이너스 3이라는 숫자가 나왔으니까 얘가 극한값. 얘도 동일하게 대입해서 수치가 나오면 루트 4라는 2라는 수치가 나오지. 그럼 얘가 극한값. x에 0을 대입하려고 봤더니 x에 0이 없으면 대입 안 하면 되겠지. 자기 자신이 극한값. 상수함수의 극한은 자기 자신이라 그랬지. 극한 2를 대입했더니 2가 나와서 분모가 0인 것처럼 같지만 한없이 0에 가까워지는 상태가 나오는 거고 여기도 한없이 0에 가까워지는 상태가 나오는지 봤더니 2는 4, 2니까 0에 가까워지는 상태다. 무한소분의 무한소는 얘네 두 개가 속도가 항상 같지 않다 그랬잖아. 항상 얘가 더 빠르게 0으로 되는 거면 얘가 한없이 커지는 상태가 될 수도 있고 얘가 한없이 빠르게 0으로 가까이 가는 상태면 얘가 0이 될 수도 있고 두 개의 속도가 비슷한데 한 이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있으면 얘가 2분의 3이 될 수도 있어. 뭔 소리인지 아직 모르겠지. 아직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어쨌든 이거 지금 설명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바로 설명해 줄게요. 이것만 하고 0분의 0꼴이니까 형태를 변형한 다음에 대입. 리미트 x가 한없이 2로 가까이 간다는 건 x가 2가 아닌 값을 가지면서 2로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거니까 약분할 수가 있다고. x-2 x 플러스 3인가?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6 나오고 요렇게 하면 플러스 x 맞다. x가 2가 아니니까 얘가 0이 아니니까 약분할 수 있고 이렇게 형태를 변형할 수 있고 형태를 변형한 다음에 가로 쳐줘야 되겠지. 형태를 변형한 다음에 대입해주면 여기도 가로 쳐지지. 만약에 가로가 없으면 리미트가 여기에만 걸려있는 거야. 가로 쳐줘서 2를 대입하면 그 극한이 5가 된다라는 형태를 변형해서 대입해서
그 녀석의 값이 나와. 그럼 그게 극한값이 된다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극한을 찾으시면 됩니다. 매번 얘의 그래프를 그릴 필요 없이 이제부터 대입해서 값이 나오면 그게 극한값이 되는 거고, 값이 안 나오고 부정형이 나오면 형태를 변형해서 대입. 자, 그럼 선생님이 선생님 뭐 0분의 0 뭐 무한소분의 무한소라 그랬는데 얘가 0이 되기도 하고 무한대가 되기도 하고 뭐 마이너스 3이 되기도 한다 그랬는데 이 녀석의 형태를 정할 수 없어서 부정형이라 그랬는데 그걸 한번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자, 설명해 줄게요. 자, 요 녀석을 한번 볼게요. 자, 선생님이 대입 한번 해보도록, 극한값은 일단 대입해보면 무한소분의 무한소네. 분명 무한소분의 무한소니까 얘가 극한값이라고 말하면, 함부로 약분해서 1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그랬지. 자, 그럼 형태를 변형해볼게. 자, 약분할 수 있는지 봤더니, 약분할 수가 있네. 0이 아니잖아. 0으로 가까워지는 건 0이 아니면서 0으로 가까워진다는 거니까, 이제 가급적이면 0이 아니면서 이 표현을 생략할게. 그리고 약분할 수 있다. 바로 넘어갈게. 약분해주면 x가 나오지. 그치? 이거 약분할 수 있잖아. 약분하면 x가 되지. x가 한없이 0으로 가까워짐에 따라서 x의 극한값은 0이잖아. 대입해서 수치가 나왔지. 이 수치가 나온 거잖아. 그럼 극한값이 0이 되는 거야. 분명 얘는 여기서 대입했을 땐 무한소분의 무한소꼴인데 그 극한이 0이 돼버렸어. 그치? 근데 요런 표현은 가급적 안 합니다. 그냥 직관적으로 설명하려고 표현한 거야. 자, 똑같은 0의 속도가 다르다는 게 이런 거야. 예를 들어 요런 거야. 요런 거야. 자, 보자. 자, 그럼 그냥 여기 마이너스 3 한번 맞춰볼까? 요런 거야. x분의 요런 게 있어. 분명 그대로 대입해보면 0분의 0, 아니 무한소분의 무한소꼴이거든. 분명 그대로 대입하면 무한소분의 무한소가 나와. 그치? 무한소분의 무한소. 그런데 부정형이니까 형태를 바꿔서 대입해볼까? 이거 약분한 다음에 마이너스 3. 형태를 바꾸니까 극한값이 마이너스 3이 나왔어. 무한소분의 무한소가 0이 나오기도 하고 무한소분의 무한소가 마이너스 3이 나오기도 하지. 이거 한번 해볼까? 이거 아직 안 배운 수치인데 요 녀석이었을 때 저 녀석이 나와. 더 정확하게는 요 녀석이었을 때 저 녀석이 나와. 분명 무한소를 대입하면 무한소분의 무한소꼴이야. 부정형 형태가 나와. 형태를 정할 수 없는 녀석이 나온다고. 그럼 얘는 약분할 수가 있거든. 리미트 x가 한없이 0으로 가까워졌을 때 x제곱분의 1이 되는데 자, 잘 보세요. x제곱분의 1이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야. 지금 처음 보는 거 맞아. 맞아.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x제곱분의 1이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돼요. y는 x분의 1이 이렇게 생긴 그래프잖아. 여기에 제곱을 한 거잖아. 그치? 제곱이니까 부호가 싹 다 양수로 되겠지? 그리고 제곱이니까 그 그림은 유사하게 나오면서 양수일 때는 그대로, 음수일 때는 이렇게 뒤집혀서 이렇게 나옵니다. y는 x제곱분의 1 이런 그래프 나와. 그런데 x가 한없이 0으로 가까워짐에 따라 x가 한없이 0으로 가까워짐에 따라 x제곱분의 1은 한없이 커져. 그 한없이 커지는 상태를 얘가 한없이 0으로 가까워지지? 그럼 한없이 쭉 올라가지. 한없이 커지는 상태를 우리가 무한대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 녀석의 극한값이 무한대가 이렇게 돼요. 한없이 커지잖아. 얘가 한없이 이렇게 가까워지면 한없이 올라가고 한없이 커지니까 한없이 커지는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한다고. 그래서 요런 부정형의 형태, 무한소분의 무한수의 형태는 0이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 3이 되기도 하고 무한대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한없이 커지는 상태가 되기도 하기, 이걸 설명하기도 전에 썼네. 미안. 어쨌든 요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얘를 부정형이라 하고 이 부정형이 나오면 항상 그 형태를 변형한 다음에 대입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부정형은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한없이 커지는 상태를 무한대라고 한다. 이건 숫자가 아니라 상태야. 뭔 소리냐면 우리가 수직선 위에 있는, 이제 바로 다음 개념에서 합니다. 수직선 위에 있는 모든 숫자들은 그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루트 7이라는 녀석은 이 위치야. 여기에 고정된 녀석이 안 움직여. 그런데 한없이 커지는 상태, 우리는 변화를 보고 싶다 그랬잖아. 그런데 한없이 큰 숫자라고 선생님이 말을 표현해버리는 바로 그 순간 엄청 큰, 한없이 큰, 모든 수보다 큰 숫자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거보다 더 큰 수가 있지 않아? 실수 수직선은 한없이 뻗어져 나가잖아. 그치? 가장 큰 숫자가 있다고 이렇게 하나의 숫자의 그 위치를 고정하는 순간 계속 뻗어나가니까 그거보다 더 큰 수가 있어. 모순이 돼버리지. 가장 큰 수가 있다고 정의하는 순간 그거보다 더 큰 수가 있게 돼버리잖아. 그래서 수직선은 한없이 뻗어져 나가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한없이 커지는 상태가 필요해. 그걸 우리가 무한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x가 한없이 커질 때를 이렇게 표현해. x가 한없이 커질 때, x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수치에 가까워질 때는 이렇게, x가 한없이 커질 때는 이렇게. 어떤 숫자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한없이 커질 때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x가 한없이 커질 때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수직선을 보면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 수직선 위에 어떤 일반적인 실수가 있고 x가 한없이 커지는 상태가 있고 x가 한없이 그 절대값이 커지면서 한없이 작아지는 x가 음의 값을 가지면서 한없이 그 절대값이 커지는 상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이렇게 가는 상태가 있습니다. 요런 상태들을 우리는 봐요. 요런 상태였을 때의 극한값을 보는 거죠. fx가 어디로 가까워지겠느냐, 요런 것들을 봅니다. 어쨌든 자, 이제부터 자, fx가 무한대였을 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잠깐만. 자, 다시. 자, x의 값이 한없이 커지는 것을 기호로 이렇게 무한대를 사용해서 한없이 커진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x의 값이 음수이면서 그 절대값이 한없이 커지는 걸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럼 x가 한없이 커짐에 따라서 x가 한없이 커짐에 따라서 fx가 x분의 1이라는 함수값이 어디로 가까워지는지 보자. 한없이 x축이 이쪽으로 가면 얘는 한없이 이렇게 x축에 갖다 붙겠지. 그럼 그 함수값은 한없이 이렇게 0에 가까워진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0에 가까워진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걸 사실 좀 더 엄밀하게 표현할 수도 있거든. 어떤 식으로 엄밀하게 표현할 수 있냐면 얘가 이 함수값이 한없이 0으로 가까워지는데 0보다 큰 값을 가지면서 0보다 양수를 가지면서 한없이 0에 가까워지는 거지. 0보다 큰 값을 가지면서 한없이 0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또는 요런 거. 다시 말하면 그런데 우리가 리미트 x가 한없이 무한대로 갈 때 이 표현을 이렇게 바꿀 수 있으니까 x분의 1은 0. 여기에서는 플러스를 붙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중에 합성함수를 할 때 요런 표현이 좀 도움이 되기는 해. 요런 표현이 나중에 합성함수의 극한에서 좀 도움이 되거든. 어쨌든 보통은 요렇게 표현을 하고 직관적으로는 요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좋아요. 0보다 큰 값을 가지면서 한없이 0으로 가까워지는구나. 나중에 좌극한 우극한이라는 것도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자, 그래서 x가 한없이 커짐에 따라서 fx가 일정 값에 가까워지면 fx의 극한을 라지 l이다 표현하고 리미트 x가 한없이 무한대로 갔을 때 fx는 l로 가까워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을 때도 똑같겠지. 그래서 이것도 동일하게 x가 한없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감에 따라서 x가 한없이 마이너스 무한대 한없이 작아짐에 따라서 x가 한없이 뭐 음의 값을 가지면서 그 절대값이 한없이 커지면 요렇게 한없이 가면 x분의 1은 또 0에 한없이 가까워지잖아. 그치? 근데 0보다 작은 값을 가지면서 한없이 가까워지지? x가 이렇게 한없이 0으로 가까워진대. 어쨌든 리미트 x가 한없이 0보다 작은 값을 한없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을 때 x분의 1의 극한은 0이 된다라는 걸 알 수는 있는데 여기에서 0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x가 0보다 작은 값을 가지면서 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넘어가 보면 일단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볼게. 자, 그럼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 극한을 구할 수가 있는데 그래프를 이용해서 극한을 구할 수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구하는 방법이 그냥 그래프를 직접 그려도 돼.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도 돼. x분의 1의 그래프니까 마이너스 x분의 1의 그래프니까 이렇게 될 거고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이렇게 점근선이 이렇게 간 그래프가 되겠지? 이렇게 그려지겠지? 자, 그럼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면 이렇게 될 텐데 x가 무한대로 가면 한없이 무한대로 감에 따라서 이 마이너스 x분의 1은 한없이 2로 가까워지겠지. 이 극한은 2가 된다라고 알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그냥 그래프를 그리면 돼요. 그래서 뭐 x분의 1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텐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프 얘가 x분의 1의 그래프인데 그냥 그래프를 그려서 해도 되는데 직관적으로 할 수 있어야 돼. x분의 1의 그래프는 이렇게 되지. 그런데 여기에 전체의 절대값을 붙인 거는 곧 아래쪽에 절대값을 붙인 거랑 같잖아. 이렇게. 그치? 그럼 다시 말하면 이렇게 접어올린 이런 그래프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얘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게 얘가 되겠지? 얘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1만큼 평행이동하면 빨간색으로 그려보면 이 녀석이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녀석. 이렇게 이 빨간색 녀석의 그래프가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얘가 빨간색 그래프가 되는 거. 그치? 얘가 빨간색 그래프가 되는데 자, 이랬을 때 x가 한없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을 때 얘가 가까워지는 값은 한없이 0에 가까워지지. 이 큰 값은 0이 되겠지. 요렇게. 근데 그래프를 매번 해야 하냐? 그래, 어쩔 수 없이 그래프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있어. 그런데 얘네들을 그래프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계산할 때 무한대분의 상수꼴의 극한은 0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분자는 일정해. 아래가 한없이 커져. 그 극한은 0이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무한대분의 상수꼴의 극한은 0이 됩니다. 자, 무한대분의 상수꼴의 극한은 0이 돼요. 무한대분의 상수꼴의 극한은 0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분자가 일정한 1의 값이야. 분모가 한없이 늘어나. 분모가 1에서 예를 들어 10으로 갔어. 그리고 100으로 갔어. 그리고 1000으로 갔어. 지금 보면 분자가 일정하지 1로 일정하고 분모가 한없이 커지지? 그럼 이 값은 뭐가 되냐면 0.1이었다. 얘는 1이었다. 그런데 그 다음 값은 0.1이 돼. 그 다음 값은 0.01이 돼. 그 다음 값은 0.001이 돼. 그럼 그 다음 값은 0.0001이 될 거고 0.00000001 0에 가까워진다라는 거 알 수 있겠지? 이건 직관은 받아들여야 돼. 이 직관은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x가 한없이 무한대로 가지? 그럼 일단 극한은 일단 대입해봤더니 무한대분의 상수꼴이네. 이 극한은 0이 된다고. 얘는 0이 돼. 이 극한값이 0이 돼. 2-0이니까 극한값은 2 이렇게 구하는 거야. 이렇게. 대입해서 그 값이 나오면 그게 극한값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자, 그럼 선생님 얘는 뭔지 모르겠어요. 한번 보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얘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1 빼봤자 한없이 계속 작아지고 있는데 거기에다 1 빼봤자 그게 바뀌겠냐 안 바뀌겠냐? 똑같겠지. 무한대에다 1 더해도 그냥 무한대랑 똑같이 취급해도 되는 거야. 이래서 어려운 거야. 무한대. 선생님 뭐야? 무한대 같으니까 이거 약분해주면 3이랑 0이랑 같아진다는 모순이 나오는데요? 무한대는 다 흡수해버릴 수가 있어. 요렇게. 그래서 등호에 쓰는 건 아니야. 극한에는 이렇게 직관적으로 쓰기는 하지만 함부로 이렇게 무한대분의 1 요렇게 쓰지는 않아요. 그냥 직관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값이 요렇게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어쨌든 무한대 플러스 3은 무한대 이렇게 등호로 표현하지 않아. 무한대 플러스 3과 무한대는 같은 무한대로 한없이 커지는 상태잖아. 한없이 커지는 상태에 3을 더해도 한없이 커지는 상태잖아. 그치? 이렇게. 어쨌든 보면은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거든. 마이너스 무한대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이거든. 그럼 한없이 작아지는 상태의 절대값이니까 무한대분의 1꼴이지. 무한대분의 1은 여기에다가 등호에다가 이렇게 표현은 안 한다고. 그런데 직관적으로 할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하기는 한다고. 그런데 이제 뭐 정확히 등으로 같다라고 표현하면 논리적으로 오류가 되니까 절대 그렇게 표현하지는 말고 무한대분의 상수꼴은 0이라 그랬잖아. 이 극한이 0이 된다고. 요렇게. 이 상수가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습니다. 마이너스 1에 무한대분의 마이너스 1이어도 무한대분의 상수꼴이잖아. 이 극한은 0으로 된다고. 이렇게. 무한대분의 상수꼴은 0이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자,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한없이 가까워짐에 따라 어떤 값에 수렴하지 않으면 이건 발산한다 라고 표현을 해요. 자, 한없이 가까워짐에 따라 수렴하지 않으면 발산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요거 리미트 x가 한없이 0으로 가까워짐에 따라 x제곱분의 1 방금 했던 거 x제곱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0으로 한없이 가까워짐에 따라 어떤 수치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잖아. 계속 증가하는 거잖아. 한없이 커지는 상태 이렇게 됐을 때 한없이 커지는 상태 요거는 하나의 수치가 아니라서 여기에 가까워진다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무한대에 가까워진다 올바른 표현 아닙니다. 한없이 커진다가 올바른 표현입니다. 이건 어떤 값에 가까워지는 건 아니라서 이건 발산한다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얘는 발산한다 라고 표현 x가 한없이 a로 가까워짐에 따라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발산한다 라는 거 알 수 있으면 되고 자 직관을 하나 더 알려줄 건데 뭐냐면 부호가 있는 무한소는 무한대로 갑니다. 뭔 소리냐면 0분의 1이야. 그런데 얘가 부호가 없어. 그럼 함부로 무한대라고 말할 수 없어. 또는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말할 수가 없어. 그런데 부호가 있는 무한소는 0으로 가까워지는 상태라 그랬지. 부호가 플러스 무한소분의 1이야. 그치? 부호가 있는 무한소는 무한대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플러스 무한소분의 1은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자 보자. 요거 한번 볼게요. 리미트 x가 한없이 0으로 갔을 때 x제곱분의 1 분명 x가 한없이 0으로 가까워지면 이거 무한소분의 1인데 함부로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고 그냥 직관적으로 우리가 생각한다고 했지. 무한소분의 1이야. 그런데 분명 제곱이면 이거 항상 양수 아니냐? 부호가 있는 무한수지? 부호가 있는 무한수 양의 무한소분의 1은 무한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 부호가 있는 무한소는 이렇게 무한대로 단정 지을 수 있어요. 그럼 이거 한번 해볼까? 리미트 x가 한없이 0으로 가까이 갔을 때 x제곱분의 1 그럼 분명 여기까지만 보면
무한소분의 1인데 양의 무한소분의 1이니까 이거는 양의 무한소분의 1은 양의 무한대라 그랬지. 얘가 양의 무한대인데 그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음의 무한대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이것도 한번 볼까? x가 한없이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면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면 얘는 무한소에 가까워지거든. 그런데 그 절대값은 항상 양수 아니야? 양의 무한소분의 1은 무한대가 된다고.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x가 한없이 0으로 가까워진대. x가 한없이 0으로 가까워지면 그런데 절대값이 있으면 양의 무한소분의 1이지. 양의 무한소분의 1은 무한대로 이렇게 된다고. 그럼 얘가 무한대로 되지. 무한대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어.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지. 거기에 1도 해도 마이너스 무한대 여전히 가겠지.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그럼 음의 무한소분의 1은 부호가 있는 무한소분의 1은 무한대로 바꿀 수가 있다고. 부호가 있는 무한소분의 1은 무한대로 바꿀 수가 있어. 마이너스 무한소분의 1은 마이너스 무한대가 이렇게 되겠지. 왜냐하면 직관적으로 얘가 이렇게 있지. 얘가 x분의 1이야. y는 x분의 1이야. 그치? x가 무한대로 갔어. 그치? 아니, x가 무한소로 갔어. x가 0보다 큰 무한소로 왔어. 이제 나중에 이건 나중에 배울 건데 이렇게 표현을 할게. x가 0보다 큰 값을 가지면서 0으로 가까워졌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해. 얘를 x가 0보다 큰 값을 가지면서 0으로 가까이 이쪽으로 오는 건 아니야. 이 표현은 이게 좌극한 우극한인데 일단 선생님이 일부러 섞어서 하는 게 뒤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빠르게 볼 거라서 일부러 그냥 섞어서 하는 거예요. 똑똑해서 잘 들어서 선생님이 일단 섞어서 하는데 요런 걸 우극한이라고 표현을 하거든. 뒤에서 또 정의를 하는데 미리 또 땡겨서 올게. 지금 학습해야 될 양이 1시간짜리 아니야. 지금 한 2-3시간짜리야. 알겠지? 적절히 끊어서 하시면 돼. 그래서 선생님은 시간을 지금 촬영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선생님은 몰아서 싹 다 촬영을 하는데 이걸 보는 학생들이 하루에 다 이걸 끝내려고 하면 지칠 수가 있어. 그러지 마세요. 적절히 끊어서 하세요. 너무 늦게 알려줬네. 선생님이 나중에 안내를 해줄 건데 적절히 끊어서 학습합니다. 오늘은 뭐 20분까지 20분 적어놓으면 되겠지. 내일은 뭐 40분까지 이런 식으로 적어놓으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가까워진다는 이 상태, x가 0보다 큰 쪽에서 한없이 가까워진다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x가 0보다 큰 쪽에서 한없이 0으로 가까워지는 상태에서 0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지면 fx는 한없이 커지거든. fx가 무한대로 간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요것도 이제 곧 할 건데 요것도 이제 할 거야. 아직 개념에서 설명을 안 한 거야. 뒤쪽에 있어. 이렇게 할 건데 요 녀석은 표현이 이렇게 되거든. 리미트 x가 0보다 큰 쪽, 한없이 큰 쪽에서 갔을 때 x분의 1이라는 게 이거 보면 x가 0보다 큰 쪽에서 한없이 0으로 갔으니까 얘는 0보다 큰 쪽에서 한없이 0으로 갔으니까 0보다 큰 거거든. 그치? 부호가 있는 무한소 분의 1은 양의 무한소 분의 1은 무한대가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원래 선생님이 이 직관을 나중에 설명해야 되는데 지금 직관 설명하고 있는 중이라서 직관은 기억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못 풉니다. 근데 모든 고등학생이 전국에 있는 모든 강사 고등학생 선생님 혹이 아니라 심지어 대학생까지도 심지어 박사까지도 이렇게 계산을 해야 돼. 이렇게 계산 안 하면 할 수가 없어. 진짜 진심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0보다 작은 쪽이 있겠지. 이걸 좌극한이라고 하거든.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한없이요. x가 a보다 큰 쪽에서 한없이 a로 가까워지는 걸 우극한이라 하고 x가 a보다 작은 쪽에서 한없이 a. 부호를 원래 왼쪽에 붙이잖아. 마이너스 a가 아니야. 부호랑 헷갈리지 말라고. 이건 a의 좌극한이라고 a의 우극한. a의 왼쪽에서 접근하는 거고 a가 기준으로 a의 왼쪽에서 접근하는 거고 a의 오른쪽에서 접근하는 거야. 그럼 얘는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냐면 x가 a보다 크면서 x가 a에 가까워진다는 얘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얘는 x가 a보다 작으면서 x가 a에 가까워진다는 얘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요 말에는 x가 a로 가까워진다는 건 A가 아니라는 거잖아. 여긴 당연히 A가 아니라는 게 포함되어 있는 거지? A가 아니라는 게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거지? 작은 거니까, 큰 거니까, 크면서 같을 수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쪼개서 본다고. 가까워지는 상황을 쪼개서 방향을 본다고. 오른쪽에서 접근했을 때, 왼쪽에서 접근했을 때. 그래서 나중에 연속이라는 걸 정의를 하는데 어쨌든 이거 지금 직관 설명하려고 뒤에 있는 거 앞으로 끌어와서 또 설명하는 거야. 이거 내용이 적은 거 아니야. 지금 오늘 하는 내용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거 하면 거의 끝이야. 거의 끝이라고 봐도 돼. 그 다음에 이제 문제만 풀어도 된다고 보면 되는데 어쨌든 보도록 할게요.
리미트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한없이 0으로 가까워졌을 때 x분의 1을 보면 그림상으로 먼저 보면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가까워졌을 때는 이렇게 쭉 내리고 한없이 작아지는 상태 마이너스 무한대가 된다고. 실제로 직관으로도 그렇게 되는지 확인을 해보면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한없이 가까워지면 0보다 작은 쪽이니까 음수잖아. 음수. 0보다 작으니까 음수잖아. 음수의 값을 가지면 한없이 무한소. 마이너스 무한소네. 마이너스 무한소면 마이너스 무한대라 그랬잖아. 그치? 플러스 무한소분의 1이면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소분의 1이면 마이너스 무한대 된다고. 이렇게 이거 한번 해보자. 자, 문제 4번을 보면 x가 한없이 무한대로 가면 얘가 제곱은 한없이 플러스 무한대로 가겠지. 무한대는 그런 부호를 볼 필요 없겠지. 플러스 무한대면 당연히 양수겠지.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에 마이너스 3 곱하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 플러스 1 더해봐봤자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거고. 이렇게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지. 그 두 배도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거기에 마이너스는 플러스 무한대로 가겠지. 거기에 1 더하면 플러스 무한대. 거기에 루트 씌어도 플러스 무한대로 가겠지. 그래서 플러스 무한대로 간다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슬슬 집중력이 떨어져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 바로 좌극한 우극한 나오지? 좌극한 방향을 쪼개는 거야. 방향을 쪼개서 이렇게 보는 건데 방향을 쪼개서 보면 이제 무한소에 대한 직관이 등장 안 하네? 여기에서는 안 다뤘는데 필요합니다. 무조건 필요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좌극한 우극한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2번은 좌극한 우극한이라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